안녕하십니까. PS랩의 송희식입니다. 문제 해결 방법론 DMAIC 제16강 관리계획 실행 및 이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재는 디맥편 520페이지부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앞서 제가 몇 번에 걸쳐 강조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즉,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중요한 활동이 무엇인가? 자, 이에 대한 답변은요,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들 중 하나는 바로 그 문제 해결 프로세스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은 애널라이즈 페이지다. 즉, 문제를 유발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규명되지 않으면 적합한 임프루브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문제의 근원을 밝히려고 하는 그런 노력, 이것이 이제 리더의 핵심적인 역량이 발휘되는 그런 그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애널라이즈 페이지고요. 또 하나는 성과 관점입니다. 과제는 이제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선정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게 되죠. 그래서 성과 관점에서 봤을 때는 바로 이 컨트롤 페이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변경점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세스의 작은 변화라도 일으킨다 그러면 잘못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고 문제가 없는지를 확신을 해서 성과가 이 정도 낮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주변 사람들한테 또는 챔피언이나 여러 그 관리자들 분께 이제 확인시켜주는 이런 활동이 주로 이 컨트롤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심장부가 바로 16강 본 강의에서 설명드릴 바로 이 관리계획 실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DMAI까지 활동을 안 하더라도 즉 실천이더라도 바로 이 컨트롤 페이지는 온전하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기간도 최소한 한 달 이상은 좀 확보를 해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유형들이 이 컨트롤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과제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바로 이 컨트롤 페이지를 보면 됩니다. 뭐 컨트롤 페이지가 장표 한두 장으로 끝난다든가, 이런 그 관리계획 실행적인 내용들이 없다든가, 여러 가지 그 사안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자, 과제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만, 정치성 과제, 그러니까 식스시마를 운영하면서 뭐 벨트를 몇 퍼센트 뭐 부서 내에 유지를 해야 된다든가, 자, 이런 차원에서 추진되는 과제들, 정치성 과제라고 좀 언급을 합니다. 또는 이제 벨트성 과제,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 유형의 과제들과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성과를 내려고 하는 과제는 엄밀하게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정치성 과제 또는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유형의 과제, 이런 과제들은 적정선에서 좀 타협을 하고 어느 정도 선에서 유지를 인정을 해주는 뭐 그런 어떤 그 운영 노하우 좀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실제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유형의 과제들은 바로 이 관리계획 실행에서 좀 철저하게 이것들은 이제 검증해내고 팔로우업하는 뭐 이런 어떤 그 체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작용이 많이 생기죠. 모두 뭉뚱그려서 가게 되면 이게 이제 페이퍼워크라고 하는 그런 거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을 언급을 하게 되고요. 하여간 이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 성과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활동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이제 과제로서의 그 존재 의미를 좀 상실하게 될 수가 있다. 이것은 뭐 철저하게 우리가 되새겨 봐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앞서 15강의에서는 바로 이제 관리계획 수립이라는 내용을 언급했었죠. 그러면 실행이라고 하는 무엇인가? 이게 이제 플랜의 개념이고요. 두 체크의 액트예요. 그래서 계획을 세운 대로 그대로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가 뭐 나오겠죠. 그 나온 결과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이 체크입니다. 분석을 하면 또 실제 프로세스에 적용했을 때의 적용성이 떨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 튀는 데이터, 변동성이 나타나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을 찾아서 소위 픽싱을 해주는 거죠.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프루브에서 그 장밋빛 내용을 이렇게 실제 프로세스에서 회색의 어떤 그 공간 내에서 어느 정도 그 장밋빛으로 좀 맞춰주려고 하는 노력, 이것이 안 되면 사이클이니까 다시 또 계획을 수립해서 플랜더 체크 액트하는, 보정하는 이런 사이클이 되고, 여기서 안 되면 이제 인프루브로 다시 거꾸로 가야 되겠죠. 뭔가 개선에 대한 내역이 이제 좀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시간이 한 달 이상이 확보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거 뭐 하나하나가 보려면은 최소한 공정의 여러 가지 변동성까지 감안해서 관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확보를 된다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런 관리 계획을 수립했어요. 이제 관리 항목이 결정이 되면 바로 이런 관리 방법에 의해서 하겠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관리도라 그러면 이런 관리 항목에 대해서 관리도를 이런 유형의 관리도가 있을 테니까 이런 주기로 유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을 할 거고요. 자, 그를 통해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시각적인 이미지들, 결과들, 산출물들이 나올 겁니다. 자, 이 내용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인프루브 단계에서 우리가 결정했던 사안들이 잘 적용하고 있는지, 적응하고 있는지, 또 성과를 내기 위한 충분한 근거가 됐는지를 이제 확보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판단이나 내용을 우리가 점검하는 이런 분석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체크다. 스케일업이라는 건 양을 자꾸 늘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프루 단계에서는 몇 개 안 되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양을 전체적으로 늘려가면서 양산성의 어떤 검증 과정을 충분하게 이제 거쳐서 자, 이제 확실하게 제가 개선을 한 겁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단계가 바로 이 프로세스 능력 평가가 되겠습니다. 이제 보완이 끝나면 더 이상 사이클을 돌 필요가 없다 그러면 능력 평가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능력 평가라고 하는 건 또 여러 가지 아규를 또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메저 페이지에서 현수를 측정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또 실제 프로상에서 측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는 장기적인 데이터였어요. 오랜 기간 장기 성향을 띠는 데이터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이제 1.5를 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장기적인 데이터가 아닌 경우에는 1.5를 더할 수가 없죠. 근데 어느 정도 프로세스가 한 달 이상 우리가 운영을 해봤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래도 장기 성향을 띠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1.5를 더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판단은 전적으로 데이터가 장기 성향을 띠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판단인데 일반적으로는 프로세스 능력을 3번을 측정하죠. 메저 페이지에서 한 번 하고요. 인프루브에서 결과 검증 단계에서 다시 한 번 합니다. 그리고 현재 또 실제 프로세스에 적용해서 한 번 하게 되죠. 근데 이때는 단기 데이터입니다. 잘 됐나? 이렇게 이제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몇 개 안 되는 데이터를 갖고 우리가 확인하는 이런 정도가 대부분일 겁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6 시그마 수준이라고 하는 값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실제 프로세스 적용에 들어가면 나빠지겠죠. 여러 가지 변동성 또 이상 원인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줄 테니까요. 자, 그런 측면에서 여기 이론적으로 이제 4.5가 나와서 1.5를 더하면 이제 6이 되는 이런 어떤 내용인데 따라서 흐름적으로 보면 스코어 카드죠. 점수표를 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점점 증가되는 그러다가 조금 떨어지는 그래서 1.5를 더해서 어느 정도의 레벨을 유지시켜주는 이런 상황이 적절하고 합리적인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사안이 나오죠. 여기는 1.5를 더했는데 여기는 1.5 더하지 않으면 더 나빠지는 그런 케이스도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요때는 6시그마, 6시그마 수준이 나와야 되고요. 그거에 준해서 실제 프로세스 능력을 좀 판단하고 그 다음에 메저 페이지하고의 또 어떤 판단을 거쳐서 전체적으로 개선됐다라고 하는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원리적인 설명이 마련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유 없이 1.5 더하고 나빠지고 커지고 설명이 안 되는 이런 형태의 접근은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되는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메저 페이지에 대해서 봤을 때 또 실제 프로세스 적용해서 여러 가지 변동성을 봤을 때 장기 데이터라고 판단되면 1.5를 더해서 향상된 어떤 수준을 확보하는 것 이것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런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플랜드 체크 액트의 과정이 끝나면요 문서와 이관의 과정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일단 종합적인 어떤 성과 평가를 좀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금전적인 거죠. 앞서 했던 것은 이제 지표에 대한 얘기라 그러면 이 단계에서는 요만큼의 이제 향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요 갭만큼의 단가를 이제 곱하게 되면 어떤 금전적인 성과를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반드시 금전적인 성과로 나오지 않을 그런 유형의 과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년도는 회계연도가 보통 12월 말에 끝나니까요. 대부분 기업들이 활동 내역에서 그러면 올해 어느 정도 기여를 한 건가 이런 측면이 있고요.
또 지금부터 해서 내년도 총 연간 어떤 그 성과는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보고를 하게 되면 재무 담당하시는 분들 또는 그 임원, 여러 가지 그 기업의 경영을 관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쉽게 그렇게 좀 납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행계획서 작성. 자, 요것은 반드시 있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과제는 꼭 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종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 IT 인프라 작업들이 있어요. 뭐 화면을 디자인한다든가 개선했던 내용들을 보강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소프트웨어적인 지원 체계가 또 필요하죠. 뭐 그런 것들은 보통 또 추가적으로 2, 3개월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거까지 감안해서 과제를 진행하는 것, 전체 일정을 설계하는 것, 이것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요소인데요. 이것은 디파인 단계의 일정 기술할 단계에서 고려를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능하면 향후에 무엇을 더 해야 되는가라는 측면은 포함시키는 것이 시키지 않는 것이 좀 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서와 공유 승인은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요. 이렇게 뭐 문서화도 이루어져서 같이 첨부가 되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과 동시에 이제 공유가 되고, 또 이 상태에서 이제 승인이 또 이루어지는 이런 그 종합적인 그런 화면이 있죠. 프로그램 또는 그 IT 인프라가 이제 구축이 되어 있는 회사가 이제 대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렇지 않더라도 수기적으로라도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해서 관리할 수 있는 뭐 이런 체계는 꼭 필요하겠죠. 유지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는 여기에서 이제 사후 관리라 그래서 또 요 지표들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그런 어떤 활동도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차기 제한 과제 요약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이 또 상당히 향후 여러 가지 그 운영을 할 때 중요한 그런 정보로 또 활용될 수가 있겠어요. 자, 과제를 하면은 그 과제에 대한 영역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은 리더밖에는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런 게 왜 안 돼 있지? 이거는 이렇게 좀 해놔야 되는데 뭐 이런 유형 요소들이 좀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것들을 이렇게 잘 정리를 좀 해두면 향후에 이걸 다 모아봤을 때 그 그룹이나 조직 내에 차기 리더들이 이걸 또 한번 검토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를 통해서 또 아주 심도 있는 과제 영역으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 마련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컨트롤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대부분의 유형의 과제들 우리가 회사에서 전반적으로 과제를 다 해야 된다, 뭐 이런 측면, 벨트를 뭐 따야 된다, 인증 받아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그 운영의 어떤 차원에서 과제를 이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과제가 양이 늘어남에 따라서 바로 이 가장 부실해지는 그런 측면이 꼭 할 필요가 없는 인증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컨트롤이 상당히 부실해지는 그런 성향을 띠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컨트롤에 대한 어떤 이미지, 필요성, 중요도 같은 것들을 자꾸 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과제인가? 이것이 우리가 꼭 추구해야 되는 그런 어떤 방향성인가라는 측면에서 이제 회의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과제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시작이 된 거고요. 문제가 해결되려면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이 중후하게 명확하게 자리를 좀 잡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질적인 문제, 꼭 중요한 문제, 이런 것들은 여타 과제들과 좀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하는 이런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후에는요, 이것이 이제 DMAIC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이제 어떤 흐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만, 앞으로는 프로그램적으로 본인들의 어떤 문제 해결 역량을 좀 측정하도록 하고 그것들을 좀 평가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자, 기대를 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적절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